자, 이론수업 나가보겠습니다. 부등식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제 30번 유형 5번에 가는 겁니다. 우선 잠깐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뭐 딴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가 이거예요.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차 함수는 4차 함수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됐다 칠게요. 4차 함수. 그럼 이렇게 4차 함수가 됐을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어서 가장 작은 거, 그죠? 뭐죠? 최소값이죠. 제일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나머지 것도 다 0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최소값 찾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뭘 갖고 찾아라? 이분다는 겁니다. 극대값 극소가 이거 갖고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거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37번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잠깐 보세요. 이 이론인데 여기다 이제 뭐냐면 범위가 들어가는 거야. 얘 같은 케이스는 이제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범위가 들어갔을 때 37번 잠깐 좀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부등식 x 3승. 자, 이놈이 0보다 크다. 이걸 성립하기 위한 상수 k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그죠? 그렇다면 자, 봐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얘가 이제 3차다. 3차 함수 차고차기에서 양수니까 왜 이렇게 된다 쳐요. 이렇게 된다 쳤을 때 모든 범위에서 0보다 크다가 있는 것은 할 필요는 없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뭐죠?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 y축 있을 때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어진 함수를 얘를 fx로 친다면 얘를 친다면 자, 이놈의 도함수 한번 볼게요. f 프라임 x가 바로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라. 다른 데는 필요 없고요. 이놈이 x가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보다 큰 쪽 0, 1, 2 아무나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뭐가 되죠? f 프라임 x가 뭐 됩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뜻 자체가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놈의 기하학적 의미가 뭘 말하는 겁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렇죠. fx가 무슨 함수? 증가한다는 거죠.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계속 커져간다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계속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이 조건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잘 봐.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뻥 뚫려 있는 건데, 만약에 f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면, 마이너스 1 되는 그 스팟에서 딱 순간에서 0이고 그 다음부터 오른쪽에서 x가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뭐라고? 증가라는 것은 당연히 얘보다 마이너스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 갔으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뭘 말하는 f 마이너스 1이 그 여기서 함수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k 이게 얼마 됩니다? 0 대입하는 k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 부등식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두 곡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딴 게 아니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모든 실수에서 얘는 뭐가 성립하냐면 이겁니다. 뭐 얘가 같은 동차의 함수가 되든 뭐 3차, 1차가 되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0보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뭐 얘가 아까처럼 얘가 예를 들어 4차예요. 얘가 뭐 1차예요.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다 뭐 이렇게 된 그래프. 그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다 뭐야?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fx고요. 얘가 gx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x축이 있을 때 어떤 값에 대해서는 이 y값이 이 y값보다 어떤 x값은 이 y값이 이 y값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또 새롭게 뭔가 이론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얘를 옮겨.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fx 빼기 gx 하면 얘가 지들끼리 연산돼서 새로운 함수 hx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가 이거 부도 넘어갔으니까 0보다 크다. 결국에는 뭐가 되는가? 아까처럼 보면은 hx가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또 뭘 말하는 겁니까? hx의 무슨 값? 최소값이 똑같아요. 그죠? 최소값이 뭐가 되는가? 또 0보다 크다. 이거 만들어주면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어요. 자, 41번.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남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f하고 g를 빼서 하나의 h를 만들고요. 그 어쨌든 이거지.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그치? 네. hx. 그죠? 그럼 hx는 두 개 빼주니까 3x 4승 더하기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a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넥스트? 그 다음에 a를 부동을 우변으로 옮긴 다음에 그래서? 저기서 미분을 해서 최소값 왜 이걸 그러죠? 그냥 이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a를 왜 그냥 얘를 h 플러스 x가 0되면 x 그러니까 이게 극소값 되지 않는 네, 극소값. 그러니까 a를 왜 넣어? 이거 자체가 0보다 크다니까. 그치? 극소값이 0보다 크다. 자, 다음에는요,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원래 시작이 위치부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자,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고. 자, 우리가 보통 위치다라고 하는 것은 x다라고 많이 쓰고요. 속도다라고 하는 건 v, velocity에서 v라고 많이 쓰고요. 가속도는 x라고 해서 a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서로가 무슨 관계냐면 이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또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 된다? 가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적분을 배우고 나면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볼게요. 얘 x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x다라고 하는 것은 ft, 어떤 t, 시각에 대한 어떤 위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v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f 프라임 t 이걸 말하는 겁니다. f 프라임 t 뭐야? 요 함수에 미분했다는 거야. 도함수라는 거야. 도함수. v가 다음. 그러면 얘 가속도라는 것은요,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 얘를 또 한번 미분했다 해서 뭐냐, f2 프라임 t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쓰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케이스고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a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v 시각에 대해서 v를 표현했을 때 얘를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도함수 되는 부분이 중요했었어. 도함수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fx가 있을 때 그놈의 미분 때려서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그 점에서 양쪽에서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가 하면 극대극수 바뀌면 이랬잖아. 그래서 얘도 속도 뭐라고요? velocity v 요게 중요한데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안에서도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예요. 속도가 0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속도가 0된다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라고요?
f 프라임 t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자 그러면 속도가 0된다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속도가 0되냐면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정지. 당연히 가다가 딱 멈추면 속도가 0일 거니까 정지했을 때.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방향이 바뀔 때. 그렇죠.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자,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틀어서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재빠르게 튼다고 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이쪽이었다가 이렇게 트는 순간에 바로 뭐가 되죠? 순간 잠깐 멈칫했다 간단 말이죠. 멈칫.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속도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바로 속도가 제로 되는 거. 자, 이것은 문제의 유형을 너무 많이 쓸 수 있죠.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옥상이야. 옥상에서 어떤 공을 떡 던진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이 얼마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건 나중에 접근하면 거꾸로 가서 이제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간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그때. 쭉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순간 멈칫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잖아. 운동을 바뀌는 순간. 다시 말하면 도함수가 0되게 하는 순간. 그렇죠? F 플라이 T V가 0되게 하는 거.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가는 거 똑같이. 오케이? 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잠깐 이거는 적어놓을게요. 자, 다음에 속도에 따른 운동 방향. 이건 딴 게 아니고요. 이거죠. 첫 번째. 시각에 대한 V가 양수일 때, 시각에 대한 V, 속도가 음수일 때.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뭐라고 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뭘 말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겠네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위수죠. 가운데 0을 기점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가 되면 VT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뭐야? VT가 음수.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양의 방향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음의 방향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양수에서 음수가 있대. 그럼 이 중간에 바로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VT. 그렇죠. 0.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다가 딱 이렇게 방향 틀릴 때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할 때 멈칫하는 순간, 즉 뭐야? 0 되는 순간이 있다는 소리겠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하는 좀 했던 거죠. 속도가 0 되는 케이스. 운동방향 바뀌거나 정지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네요. 다음은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미분을 처음에 공부한 이유가 이런 거 있었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요 점에서 그 다음 점 같을 때, 그죠? 어떤 변화를 갖고 찍혀가는지, 점이 어떤 변화를 갖고 찍혀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거 따졌었는데, 그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기하 조금도 갖고 있었고요. 자, 그 변화율을 자,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했었죠? V. V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위치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율. 1초 있을 때 여기 있었고요. 2초 있을 때 여기 있었고요. 3초 있을 때 여기 있었다. 그러면 그 시간 딱딱딱 했을 때 변해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즉,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다. 잘 봐. 수학은 기호와 정의학문입니다. 미분할 때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누구를? x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거 우리가 보통 또 어떻게 쓰죠? dx, dt 이렇게 쓰죠. 자, 어떻게 쓰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분수다 4분의 3 이렇게 쓰는데 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dx, d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분자, 분모. 그리고 읽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dt분의 dx. 이런 수학의 시험도 모르는 겁니다. dx, dt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자, 분모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이런 걸 딱 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보면 이렇게. 미분할 때 누구를, 너를,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되면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똑같은 식 안에 이런 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 있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변수가. 지금은 여러분 다 똑같이 나오는데 나중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배울 때부터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요. 가속도는 이거 바로 뭐였어? 미분할 때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누구를? 속도를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d, v, d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뭘 말하는 거냐면 뜻은 이렇게 됩니다. 레벨,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뭘 말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l. 자, 길이의 변화율 l. 델타, 이게 바로 뭐였어? 변화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l을 얘가 원래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뭐였어?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죠? x 증가랑 y 증가. 근데 이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져. 그럼 걔가 뭐야? 두 점이 쭉쭉 가까워지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그죠? 이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미분할 때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누구를? l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같은 케이스가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 뭐 가로등이 있고요, 그죠? 이게 사람 있고, 이렇게 그림자 생길까요? 그림자, 그죠? 그럼 그림자 얘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 더 멀어져. 이러면 어떻게 돼? 이 그림자가 길이가 변하겠죠. 길이의 변화 이거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소리야? 이거죠. 요 길이에 대한 식만 세워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될 때겠죠. 이런 것은 대부분은 10개 중에 9개는 뭐냐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비례식.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오늘 했던 그 확인학습에 있던 프린스도 그랬지만은 이 활용까지 가게 되면 이 식만 세우고 나오면 그 다음은 너무나 쉬워. 식 세우는 게 조금 곤란해서 그런데 그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게 그런 게 아니야.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다음 넓이에 대한 거. 자, 얘를 보겠습니까? 이거죠. 리미트. 델타 얘도 마찬가지야.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넓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미분할 때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누구를? s를. 얘 같은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잔잔한 곳에다가 돌을 던져. 이거 뭐죠? 동시원이 동동동동 이렇게 퍼지게 되죠. 원의 넓이의 변화율 이거 맞는 겁니다.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문제는 힘들어? 시간이 자꾸 시계를 보고 있어? 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면 델타 이건 부피의 변화율. 얘도 마찬가지야. if 넓게 시각에 대해서 부피. 이건 뭡니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뭐 깔때기 같은 거죠. 물 밑에 뚫고 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이런 거니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다 물 빠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얘도 얘는 얘도 얘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